저는 약간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니를 되게 안 좋아하던 사람이고 그 돈 주고 그걸 왜 사에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차를 사긴 했지만 이 차를 사고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우 잘생기신, 매우 핸섬하신 분. 자, 그러면 일단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 네. 22살 사람이고요. 22살이요? 네, 22살입니다. 정말요? 네박. 네네네. 네, 22살이고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광진구인데, 자, 그럼 요거 차량 소개 좀, 차량명, 연식 등급. 이게 22년식 컨트리맨 이번에 연식 변경된 컨트리맨이고요. 22년식? 네, 22년식 이번에 바로 연식 변경된 거. 네.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이제 등급들이 많이 바뀌어서 네. 클래식 트림, 옛날에 뭐 하이 트림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클래식 트림, 컨트리맨 클래식 트림 차량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냥 쿠퍼 컨트리맨 S가 아니고. 네네. 예. 자, 그러면 요거 소유 기간이랑 소유 기간이 혹시 네, 지금 출고받은 지 거의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네, 이제 한 달. 그러면 혹시 주행 키로수가 지금 3,850km 정도? 한 달에 3,850km면은 상당히 많이 탄 거죠? 그쵸, 네. 3,800을 1년으로 하면은 거의 거의 한 4만 킬로 나오나요? 그쵸? 네. 상당히 많이 타시. 근데 왜 그렇게 좀 많이 타시긴 하셨네요, 근데. 네, 근데 출퇴근 거리가 일단 좀 멀기도 하고 그 촬영 쪽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좀 많아서 촬영 쪽. 네, 저하고 비슷한. 네. 자, 인제도 네. 갔다 오고 막 이래서 인제요? 네, 인제랑 막 안성도 왔다 갔다 하고 인제는 서킷. 네, 거기도 갔다 왔다. 안성은 안성탕면. 맞나요? 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22살이죠? 네. 용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친구예요. 띠동갑이죠. 네. 위로. 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 사기 전에 그 전 차 혹시 어떤 거 타셨는지, 요게 첫 차인가요? 네, 이게 제가 제 소유로 된 건 첫 차고 네. 뭐 그 전에 운전해본 차량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국산차에서 네. 뭐 대형차 제외하고는 다 운전해봤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차를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녀서. 잠깐만, 22살? 네. 다양하게 많이? 네. 네. 그러면 이거 타기 전에 마지막 직전 차량은 어떤 거셨어요? 가장 많이 끌었던 거는 뭐 티볼리 에어 17년식 티볼리 에어를 많이 타고 다녔고 네. 뭐 그거 제외하고는 뭐 신형 스포티지도 많이 타고 다녔고 뭐 신형 K5 이런 네. 거 되게 많이 타고 다녔었죠. 이야,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미니를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촬영을 다니고 짐을 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차에서 네. 그래서 이제 차를 사야겠다라고 해서 차를 알아보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한 4천에서 5천 정도로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차를 보는데, 사실 사고 싶었던 차는 되게 많았거든요. 뭐 Q3도 있었고 네. 뭐 A4도 있었고 XC40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반도체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반도체 이슈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차가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출고가 빠르고 그나마 가격대가 낮은 차량이 컨트리맨이어서 네,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뭐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샀다고 보면 될까요? 약간 마음에 들긴 했었는데 이제 상황적인 이유에 겹쳐서, 제가 다른 상황이었으면 이 차를 안 샀을 것 같긴 해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선택지가 다양하니까 사실 뭐 신형 스포티지도 나쁘지 않은 차고 네. 신형 투싼도 나쁘지 않은 차고 뭐 솔직히 이 차보다 가격대가 더 낮고 크기도 크니까. 자, 그러면은 그 경쟁 차종도 물론 아까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나마 이 차가 제일 빨리 나와서 네, 그죠. 이 차가 출고가 그나마 빠르더라고요. 뭐 XC40 같은 경우는 뭐 1년 가까이 대기해야 된다고 하고 네. 스포티지도 8개월, 뭐 투싼도 1년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며칠 걸린 거예요? 이거는 2주 만에 마지막 재고로 제가 받았어요. 마지막 재고 물량을. 아, 그래서. 네네. 자, 그러면은요, 이게 미니 중에서 사실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컨트리맨, 뭐 클럽맨, 뭐 엄청 많은데 컨트리맨으로 하신 거는 혹시? 제가 이제 미니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견적을 뽑았을 때 네. 3도어랑 이제 이 컨트리맨을 비교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클럽맨 예쁘다고 생각도 안 했고 뭐 사실 세단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뭐 5도어도 사실 그 금액을 주고 사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제 완전히 미니 아이덴티티를 가져간 3도어를 살 거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SUV인 컨트리맨을 살 거냐의 차이였는데 저는 그냥 3도어는 아직 못 타봤고 이제 컨트리맨만 시승을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작은 차보다는 어차피 짐도 많이 싣고 약간 차박 같은 것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컨트리맨이 낫겠다 해서 컨트리맨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이게 등급도 또 많이 나뉘잖아요. 그쵸. 뭐 아까 뭐 클래식, 뭐 플러스, 뭐 클래식 플러스도 있었는데 그냥 클래식으로 하신 거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나요? 그냥 그러니까 등급을 굳이 올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식 플러스까지 올라가면 제가 알기로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금액대가 너무 차이가 커져 버리는데 들어오는 옵션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옵션 뭐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앰비언트 조금 달라지고 네. 통풍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간다 뭐 이런 조그만 세세한 차이여서 저라도 굳이 900 더 주고 요것도 지금 버튼이 하나 좀 빠져 있는 느낌인데. 네, 요것도 하나 빠져. 이게 아마 주차 센서가 전방이 빠져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게 뭐 주차 센서 버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굳이. 네,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굳이 전방 주차 센서 굳이. 그쵸? 네,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뭐 이제 클래식이랑 클래식 플러스의 가장 외관적인 큰 차이가 이제 루프 색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색 제가 지금 세이지 그린색인데 네. 세이지 그린색으로 사면 루프 색깔이 플러스 트림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검은색 루프 색깔이. 그래서 이제 외관적으로나 내관적으로는 사실 플러스랑은 차이가 없고 어차피 1500cc인 것도 똑같고 해서 굳이 돈을 더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에서. 저도 차주님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위에 루프 스킨 하면 똑같지 않나요? 네, 그쵸. 그냥 랩핑만 해도 솔직히 다른 게 없는. 아, 그러니까요. 네. 랩핑만 해도. 자, 그렇다면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이거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돼요? 그냥 차량 가격이 4,030만 원, 이거 정확히. 4,030만 원에 제가 할인을 뭐 한 200 언저리로 받아서 네. 한 200 언저리하고 뭐 취등록세 포함해서 정확히 4,100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아, 4,000배. 네. 야, 22살에 4,000배. 정말 엄청난 능력자분이신데 착실하게 잘 모으셔서 구매를 하신 거죠? 뭐 모은 것도 어느 정도 넣고 제가 지금 버늘리는 돈도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카푸어나 이제 유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야, 이제 살 수 있었죠. 능력자분. 저는 카푸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혹시 결제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 리스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냥 리스? 네, 일시불이나 뭐 이런 거 할부는 안 했고 네. 리스로 해서 간단하게 조건이 혹시 어떻게 돼요? 운용 리스에서 이제 아마 잔존 가치가 40 몇 퍼 정도가 잡혔을 거예요. 한 37%에서 40 몇 퍼인가?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5년으로 예. 5년에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로 잡았는데 지금 살짝 후회하고 있는 중이죠. 왜요? 지금 킬로수가 4,000킬로인데 한 달 만에 4,000킬로인데 그러네. 예, 연간 2만이면 네. 조금 큰일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차를 잘 안 끌고 다니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거 지금 월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보험료는 일시불로 했고요. 제가 지금 22살 기준으로 보험료가 한 380 정도인데 이제 이거 전방 추돌 방지나 이제 에이다스 그러니까 안전 보조 기능으로 해서 30만 원 정도로 환급을 받았고 그러고 이제 이 리스료가 한 달에 한 60만 원, 59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죠. 아, 리스료가? 네네. 잠깐만, 보험료가 380? 네, 380. 싼 건가? 나이에 비하면 싼 거죠. 나이에 비하면 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국산 차랑 차이가 없고
다른 외제차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되게 커요. 이제 국산차 내가 투싼 기준으로 보험을 넣었을 때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제가 A4도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려고 이제 보험 조율을 해보니까 그거는 6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A4를 안 산 것도 있고. A4가 더 비싸네, 미니보다? 그죠. 왜 보험료만, 그러니까 가격대는 물론 A4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할인율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면 비슷한 가격대인데 보험료가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죠? 그게 아무래도 뭐 약간 CC도 좀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네. 뭐 마력 자체가 다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높아서 아마 그렇지 않나. 근데 보통 미니가 사실 사고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회해봤을 때는, 조회해봤을 때는. 그렇게 나왔다.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고급류, 일반류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일반유로 넣고 있습니다. 일반류? 네네. 이거 권장은 고급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딜러분한테 여쭤봤을 때 네. 절대 고급류 넣지 말아라. 일반유로도 충분하다라는 절대?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아무래도 1500cc이기도 하고 뭐 굳이 이렇게 노킹이나 이런 건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서. 그럼 한 번도 고급류 넣어보신 적은 없고 그냥 계속 일반류만? 네, 그쵸. 그리고 노킹이나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었고.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없었다. 제가 뭐 고급류를 안 넣어봐서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네. 아직 일반유를 넣으면서 불편함은 없었다. 자, 그러면 만땅 비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제가 만땅을 확실하게 넣어본 적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하면 한 9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9만 원? 네, 한 5만 원 딱 했을 때, 그러니까 70km 남았을 때 5만 원을 딱 채우면 절반이 차고 거기서 이제 다시 만땅을 넣으면 한 4, 5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한 5만 원, 9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 용량 당연히 잘 모르시지. 네, 저도 그렇게 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땅 넣었을 때 네네.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네, 한 600km인가 700km가 찍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 나왔을 때가? 아니면 못 나왔을 때가? 그냥 꾸준히 한 790 정도는 찍혔던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냥 이게 지금 제 연비가 11.9 기준으로 한 780에서 790 정도? 평소 운전 스타일이 혹시 풀악셀이신지 아니면은 정속 주행이신지? 풀악셀도 아니고 정속 주행도 아니고 어디인가인데 이제 제가 반 정도? 네, 안 급하면 그냥 느긋하게 가고 급하면 좀 많이 밟는 타입이라서. 근데 그래도 이제 연비는 한 11.9에서 12.1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연비가 제일 못 나왔을 때는 몇 정도 나와요? 딱 11.9. 제일 못 나왔을 때가? 네, 뭐 시내 주행을 지금 오늘같이 뭐 시내 주행 되게 많이 하고 그러고 좀 많이 밟고 이랬을 때 11.9 나오고요. 정속 주행 꾸준히 하면 11.2까지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12.2. 12.2? 네, 12.2. 근데 생각보다 별 차이가 많이 안 나네요. 정속 네, 이게 주행 하든 뭐 어떤 기준으로 잡혀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국산차는 이제 주유 후 기준이고 뭐 처음 주행거리 기준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고속도로 가다 쭉 가보신 적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갔을 때 이제 1시간 정도 주행하면 12.1 정도? 꽉 막힌 시내는요? 꽉 막힌 시내에서는 그냥 11.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별 차이가 없네? 네,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미니가 네. 똑똑한가 보다. 네, 근데 뭐 그린 모드를 놓고 가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여기 표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게 그린 모드를 끄자마자 이제 바로 줄어드는 주행 가는 거리라서. 잠깐만, 그린 모드 키면은 한 몇 % 정도 올라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주유를 했을 때부터 주유 다음 할 때까지의 기준으로 재는 걸로 제가 보기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12km에서 15km 정도는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미드 모드로 다시 바꿔놓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네,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럼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그린 모드를 바꾸게 되면 좀 저희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초록색으로 살짝 뜨는 게 있어요. 있다. 플러스 0.km가 떠 있잖아요. 0km밖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린 모드를 안 타가지고 주유를 한 이후로 이제 안 늘어나 있는 거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그린 모드를 켜놓고 주유를 그러니까 다음 주유를 할 때까지 이게 몇 킬로가 늘어난지가 다음에 나와요. 기존 대비? 네, 기존 대비. 예. 전 대비? 네.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 딱 한 달 타셨으니까 리스료나 그런 거는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보험료나 주유비 정도? 지금 몇 번 주유하셨어요? 주유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다 영수증을 모아놓고 나왔는데 지금 진짜 꽉 차 있거든요, 영수증. 한 달 만에. 네,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얼마나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제 4,000km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아마 한 5, 6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기름값만. 5, 60만 원. 네,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이제 타시면서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이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국산 SUV에 비해서 확실히 정숙하고 확실히 잘 나간다. 이제 뭐랄까 아무리 막 흔히들 말하는 외제차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하지만 네. 아무리 그래도 투싼이 더 크고 스포티도 크고 이번에 신형도 되게 잘 나왔고 되게 좋은 차인데 좀 차이가 큰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게 이래서 외제차를 타는구나 싶을 정도로 네. 이제 밟았을 때 답답하지 않게 나가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미니가 제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가장 스티어링 휠이 무거운 차량이거든요. 원래 이게 무겁기로 되게 유명한 차량인데 네.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이게 흔들림이 적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근데 대신 단점은 주차를 할 때 아무래도 진짜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야. 제가 이 차를 처음 사고 이제 한 주차를 3번 정도 하고 다음날 왼쪽 어깨가 욱신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을 하긴 하는데 주차 같은 건 절대 한 손으로 하지 못해요. 제가 원래 주차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차는 그게 안 돼요. 너무 무거워서. 이야, 이거 약간 이제 사실 미니 하면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이잖아요. 디자인이 그쵸, 예, 이쁘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미니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팔 운동도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되게 좀 그렇죠. 신경 많이 쓰지 않았나. 그렇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은 뭐 일단 미니라는 아이덴티티가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뭐랄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런 실내 디자인들 뭐 실내 디자인. 비행기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동급 차량에 대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실내 공간이 되게 많아요. 쓸 수 있는 실내 공간들이 뭐 이런 데라든지 도어 포켓이라든지 네. 이렇게 안쪽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오. 티볼리나 뭐 코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훨씬 낫지 않나. 네. 뭐 제가 Q3도 보고 왔었고 네. 뭐 XC40도 보고 왔었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공간이 넓진 않았거든요. 안에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근데 그게 장점이지 않나. 야, 근데 겉보기에는 미니가 그래도 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거 좀 있죠, 착시죠. 그쵸. 예.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이 차를 끌고 친구들한테 가서 보여주면 미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형 미니. 네, 이게 컨트리맨은 3도어랑 비교했을 때는 좀 확연하게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장점. 그러고 장점은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다. 솔직히 이 정도 차급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외제차를 샀을 때 앰비언트가 이 정도로 돼 있는 차는 없지 않나 사실. 앰비언트라고 하면 가운데랑 가운데랑 풋등 들어가 있고 풋등, 이쪽이랑 이쪽이랑 도어 쪽 쪽. 뒤쪽도 다 풋등 들어가 있고 이게 순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차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큰 장점이 아닐까. 약간 여성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거 차량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사실 미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아니 저는 여자친구도 이 차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 네. 이제 슬슬 쥐어짜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럴까요? 네. 그러면 그냥 생각나실 때 편하게 네, 말씀 좀 해주시고. 자, 생각나는 거 단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단점.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네. 그래도 명색이 4천만 원짜리 차인데 네. 이제 차선 주행 보조라든지 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아예 빠져 있다는 거. 정말요? 네, 뭐 차선 경보,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 경보 같은 건 있는데 이제 보조, 유지 보조 같은 건 아예 없고. 아쉽다. 네, 그런 게 좀 단점이고. 네. 그리고 일단 카플레이가 안 되죠. 4천만 원짜리 외제차인데. 그래서 지금 코딩을 뭐 해서 좀 해놓긴 했는데. 코딩하면 되네? 네, 이제 뭐 업체 가서 코딩을 해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핸드폰이 좀 고장이 나서 카플레이가 안 되는 상황이라 못 쓰고 있고. 아까 전화도 오시고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블루투스 연결. 카플레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이걸 딱 처음 출고받고 가장 놀랐던 게 예. 이제 차를 멈추고 이제 주차를 해놓고 나가서 스마트 키를 껐을 때 사이드미러가 당연히 잡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한테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차는 안 잡히더라고요. 수동인가요? 수동은 아니에요. 네. 자동으로 돼 있긴 한데 네. 접히질 않아요. 이렇게 차문을 잠갔을 때. 그래서 이것도 코딩으로 넣었고. 코딩으로. 네, 뭐 그런 거. 아주 코딩을 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카플레이도 해놓고. 네, 카플레이랑,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각도, 이제 주차, 뒤로 가게 했을 때,
이제 저쪽 그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꺾이는 거를 각도를 바꾸는 거 뭐 이런 게 몇 개 들어가. 각도가 순정이 너무 많이 내려가죠. 네, 그냥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나요? 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저도 그거 끌고 다녔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어차피 다 해주신다 해서 넣었죠. 그런 건. 그래서 지금은 국산차와 비슷하게 네, 각도가 세팅을 그렇게 이제 잡은 거죠. 네, 약간 좀 30도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게 없죠. 스마트 키인데 네. 그 버튼으로 문을 잠그는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도어에 네. 도어 손잡이에 원래 그 스마트 키면 이렇게 네.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있죠. 네, 이건 없어요. 정말요? 네, 이건 무조건 키로 잠가야 돼요. 스마트 키인데도 불구하고. 레트로 감성인가요? 네, 레트로 감성입니다. 뭐 이게 뭐 미니 특유의 감성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하는데. 모든 미니가 다 그래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상위 트림이 들어가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도 네.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네, 차값이 제 차에는- 어쨌거나 4천인데. 4천인데. 제 차에는 없다. 그야. 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또 단점은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SUV인데도 불구하고 넓진 않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은 게 장점이긴 하면서도 네. SUV를 기대하고 탔을 때는 좀 많이 적을 수 있다. 뭐 차고 같은 것도 SUV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편이고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단점.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네. 그 오토 홀드가 이런 게 없어요. 오토홀드요? 근데 그 이제 차량을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이제 알아서 멈춰주는 기능이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대부분 차량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BMW든 국산차든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심지어 아반떼 CN7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된다. 파킹을 놓지 않는 이상. 이거 역시 BMW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발목 운동 좀 해라. 그쵸? 운동 좀 해라. 예. 일단 어제 미니는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걸로. 네, 그쵸. 뭐 휠도 무겁고 브레이크도 사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요? 네. 엑셀 브레이크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라서 네. 네, 운동하기엔 아주 좋지 않나. 운동하기엔. 네. 그리고 또 단점이 그리고 단점이 이제 이 뭐랄까 그 디지털 클러스터가 생각보다 보여줄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디지털 클러스터 치고 뭐 구형보다는 저는 구형 미니의 클러스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이제 뭐 계속 말했듯이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요즘 CN7도 그렇고 뭐 K5, 뭐 신형 스포티지, 신형 투싼 이런 게 사실 클러스터가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사실 그런 거에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이거 신형 BM에도 거의 못 따라가지 않나. 이런 거 다 아날로그란 말이에요. 사이드는 가운데만 이제 조그만 LCD가 하나 있고.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식 클러스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제 자꾸 물어볼 때마다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은 그러고 단점이 이제 네. 뭐 약간 네. 그 사이드 미러가 미니 특유의 디자인이라서 이제 동그랗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 탔을 때 생각보다 가시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동그란데 왜곡이 좀 심해요. 사이드 가장자리로 간 거였을 거죠. 여기도 이제 그 경계선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자리 경계선이 그 외쪽으로 진짜 이제 뭐랄까 왜곡이 너무 심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처음 운전했을 때. 근데 뭐 익숙해지면 뭐 금방 적응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감각을 바꾸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런 걸 다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에는 왜곡이 좀 있다는 네, 거. 끝에 왜곡이 특히 왼쪽이 제일 심하고 오른쪽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왼쪽이 좀 붙어있으면 많이 안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거리감이 좀 많이 없어지고. 혹시 적응하는 데는 꽤 걸렸나요? 아니, 적응은 금방 했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양한 차량을 너무 많이 타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적응은 금방 했는데 적응하는데 한 하루면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네, 근데 저 사이드 미러는 저거 꺾이는 건 진짜 적응이 안 돼서. 꺾이는 거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오래 걸렸다. 저거는 그냥 업체 가서 그냥 코딩을 바로. 그죠. 그거는 바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냥 딱 출고 받으시고 바로 업체 가셔서 카플레이 넣고 이제 나머지 코딩 다 하셔야 어느 정도 이 차를 쓰기에 좀 편안한 이제 구성이 되지 않나. 카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휴대폰이 이제 고장이 나서 네네. 제가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이거 무선만 되더라고요. 무선? 네, 유선은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제 저처럼 뭔가 이제 와이파이 기능이나 블루투스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카플레이를 못 쓰고 있는 건데 이제 핸드폰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좀 많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라서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카플레이가 아예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유선으로 바꿔서 쓰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럼 아무래도 충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핸드폰을 꽂아서 이렇게 케이블을 꽂아서 꽂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또 단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충전 포트가 네. USB 하나랑 네. C거잭 하나 있어요. 예, 여기 보는 게 있어요. 예. 예, 대부분 이제 뭐 USB 포트가 2개가 있다든지 아니면 C타입 포트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생각보다 이제 충전 포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진짜 USB 하나, C가 잭 하나 이거라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딱 아이폰 하나 꽂아놓고 C가 잭을 꽂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러겠다. 네. 그리고 또 단점. 그러고는 딱히 단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건 좀 아쉽다. 좀 아쉽다. 네. 그냥 이제 단점 이외에. 이거 오토 에어컨이 없는 거. 오토 에어컨. 이거는 뭐 물론 플러스 등급을 올리면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이런 진짜 싸구려의 이런 에어컨을 2022년에도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하셨구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티볼리나 뭐 아반떼나 뭐 하물며 막 모닝 스파크에도 들어가는 기능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나름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쓰기 편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것도 아쉽다. 통풍 시트가 없고요. 네. 그리고 핸들 열선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자 아쉬움이 아닐까. 물론 이제 업체 가서 넣을 수도 있고 뭐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싸제로. 네네. 뭐 정품이라고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사제죠, 결론적으로는. 정품으로도 되는 거야? 근데 뭐 정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다 이제 도어 앰비언트 넣는 거라든지 뭐 이런 앰비언트 넣는 것도 막 다 정품으로 시공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네네네.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잘못 알았다. 그리고 또 요것도 아쉽다. 물어볼 때마다 계속 나오셔가지고. 좀 많이 나오죠. 이게 네. 그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거 어댑티브도 좀 많이 아쉽죠. 단점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네. 제가 알기로도 이것도 업체 가서 또 업체에서 해주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뭐 차선 이거 뭐냐 이탈 방지 보조를 차선 유지 보조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크루즈 모드로 어댑티브 크루즈로 바꿔주는 업체가 있던데. 그거 돼요? 근데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금액도 얼마인지도 저 정확히 모르고. 근데 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우디도 그렇고 뭐 BMW도 그렇고 코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긴 하지만. 네. 아니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해결될 건데 왜 빼놓고 파냐. 그렇죠. 네, 뭐 아우디도 뭐 레인 어시스턴트를 이제 코딩으로 넣는 경우가 꽤 많던데. 네.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 이제 아무래도 그 차량 가격이 좀 높은 데에 반해서 그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보면 묶어놨다는 거잖아요, 못 쓰도록. 네. 그게 좀 그쵸. 네, 좀 이상한 부분이 아닌가. 네. 아예 안 되게 해놓을 거면. 아마 BMW를 타신 분은 거의 대부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쵸. 네. 한 번에도 타보신 분이라면. 자, 그리고 또 아쉽다. 그러고 또 아쉽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아쉽는 게 더 이상은 없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생각나시면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나 이 기능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차를 처음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차주님 개인적으로 난 이 기능 괜찮고 정말 좋은 것 같아. 일단 이거 전자석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는 거. 이거랑 뭐 차이드락은 뭐 당연히 안 쓰니까 저는 나이가 어려서. 네. 뭐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거 이제 전자석 파워 윈도우는 뭐 국산차에도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이제 등급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깡통 트림에도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편한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 썬루프도 일단 깡통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뭐 3도어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는 안 들어가고 클래식 플러스 등급에만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저는 썬루프 있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가끔 이제 밤에 야간 주행할 때 되게 이제 만족감이 좀 크게 오니까 뭐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풋등이 생각보다 밝아서 찾기도 되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냥 속도 유지만 해주죠. 네, 속도 유지만. 앞에 차가 있어도 그냥 그 속도로 그대로 가서. 그죠, 그대로 박는 거죠. 만약에 멍 때리고 딴 거 하면 그대로 멍 때리고. 네. 전방 추돌 방지 그런 것도 없고. 방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량 접근 경보 기능으로 돼 있긴 하는데 이제 앞에 전방에 차량이 뭐 가까워지거나 급하게 가까워지면 경보랑 소리가 뜨긴 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이제 잡아주지? 잡아주는 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상황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그
다른 차주분들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그분 차는 전방 추돌 방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은 굳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어도 네. 그냥 크루즈 넣고 그냥 가면은 그러면 그 이제 옛날에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렉서스 시승 차량 네. 그 꼴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닐까. 네. 네. 쪼크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미니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게 있나 사실. 매우 만족하고 계시죠? 네, 그냥 미니니까. 딱 그냥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차는 미니다. 미니다. 네, 100점 뭐. 만점 중에 100점이라는 거. 뭐 감성면에서 따지면 미니를 따라올 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뭐 차주라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미니를 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도 이제 미니라면 그 감성들, 이런 뭐 버튼의 디테일들이나 뭐 외부 디자인 같은 거, 어쨌든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디자인이고, 누가 봐도 저 차는 미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런 전투기 같은 네, 그렇죠. 이런 거와 이렇게 생각보다 편하고 예쁘고. 자, 뽑기 운인데 이게 뽑기 운이 존재하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상을 잘 못 느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중요한 건 차주님 차는 매우 정상적이라는. 근데 약간 좀 불편했다고 느꼈던 거 하나는 네. 이제 그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네. 편차가 너무 컸었어요. 처음에 한 2,000km까지는 뭐 길들이기 기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편차가 얼마나? 막 180km가 떠 있는데 제가 10km를 운행했는데 100km가 남아 있다든지. 네. 좀 말이 안 되는 네. 수준의 네. 그러니까 막 90km가 남아 있어서 기름 빨리 넣으러 가야겠다 하고 막 50km를 타도 90km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서 이게 원래 이런 거가 지금 길들이기 기간이라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처음에 기름을 안 넣어서 그런 건가 했는데, 뭐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도 네, 뭐 막 10km 주행했는데 20km가 빠진다거나, 뭐 30km 주행했는데 5km밖에 안 빠졌다거나, 뭐 시동 껐다 켰는데 20km가 없어져 있고 막 이런 좀 문제들이 있네. 저 이제 그래서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좀 오차 범위가 조금 좀 크다는 크다. 거. 그리고 터차 받으면 매우 크고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는 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제 차에는. 이거 튜닝한 거 따로 있나요? 아니 뭐 코딩 말고는 저는 코딩 말고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휴대폰 거치대 정도. 네, 이거는 그냥 딜러분한테 받은 옵션이고 카플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쓰고 있는. 어거지로.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네. 시트 포지션 좀 어떠세요? 시트 포지션은 제가 탔던 차 중에서는 그냥 좀 많이 편한 편인데, 편한 편이다. 네, 편한 편인데 그 문제가 하나가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이게. 좀 이제 좀 그래도 미니가 스포츠 시트를 모방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타본 차량 중에 가장 허리가 아팠던 차다. 그러니까 제가 시트 포지션을 제가 편하게 해놓고 뭐 어떻게 해놓고 운전을 하도 이제 허리가 진짜 말이 안 되게 아파요. 왜 그러지? 왜 이게 그런 좀 것 같아? 허리가 움푹하게 파여 있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좀 장시간 주행할 때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사실 지금 차주분 나이대를 생각을 해도 사실 돌멩이도 씹어먹을 나이인데 그런데도 허리가 매우 아프다는 거, 사실 지금 네. 매우 허리가 중요한 때거든요. 그쵸, 예. 네, 또 나라에 또 큰 기여를 또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조금 그런 게 좀 있다는 허리가 거고. 좀 많이. 지금도 약간 지금 2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허리가 네. 굉장히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서 네.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네. 옆에 이렇게 잡아주는 라인이 있거든요. 네, 이게 네. 스포츠 시트만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차가 훅 꺾였을 때 옆 몸이 안 흔들리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허리가 매우 아프다. 네, 허리가 아픈데 이제 그런 나머지 장점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뭐 이런 거 앞에 받침대가 있다,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받침대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도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래도 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알겠습니다.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혹시 제가 177에 한 60, 한 3, 4 정도? 3대 정도. 네네. 그거 허리 아픈 거 이외에는 포지션 자체는 뭐 딱히 네, 문제는 없는 것 문제는 같아요. 없고 네.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팔걸이요? 네.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네. 약간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 게 이게 네. 각도가 조절이 되는데 네. 일단 잘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데 각도가 일단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걸려야 되는데 잘 안 걸렸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높이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제 조그 다이얼을 쓸 거면 일단 무조건 아래로 내려놓고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네, 있구나. 각도 조절의 의미가 사실 없다.
이것 또한 역시 BMW에서 뭔가 좀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핸들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진짜 제가 타본 차량 중에서는 네.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저는 이제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건 안 타봤으니까 당연히 네. 모르지만 제가 한 3, 4천 라인에서 타본 차량 중에서는 제 기준 가장 좋은 핸들의 그립감이 아닌가. 혹시 어떤 면에서? 두꺼워서? 두껍기도 두껍고, 그러니까 딱 잡았을 때 편해요. 제가 뭐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뭐 A4, 뭐 BMW 3 시리즈, 5 시리즈, 뭐 1 시리즈 다 타봤었는데 네. 이게 가장 편했어요. 그냥 딱 탔을 때 문제 없이 그냥 바로 적응되고 바로 편해지는. 네. 여자친구분의 손이 그래도 더 좋죠? 그 그립감이. 그거. 네.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했을지 해가지고. 네. 순간 내정지가. 그건 당연한 말이죠. 네.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매우 좋다는 거. 네, 굉장히 좋다. 손 사이즈가 혹시, 장갑 사이즈 혹시 몇 정도 끼시? 제가 장갑을 잘 안 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평균 좀 긴 편이긴 해요. 살짝 긴 편? 살짝 긴 편인가? 뭐 짧든 크든 다 누구나. 그쵸. 저는 되게 좋은 그립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니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도 이제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도 핸들 그립감은 미니가 원탑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자, 무게감인데 아까 무게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네. 그 무게감이 요것도 이제 모드가 좀 다양하게 있죠. 모드 혹시 뭐뭐 있어요? 모드는 이제 스포츠, 미드, 그린 모드인데 미드가 이제 그냥 노멀 모드, 그린 모드가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그냥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따른 무게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똑같구나. 네, 그냥 차이는 없어요. 핸들은 그냥 똑같이 무겁고 이제 RPM을 그냥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딱 차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제 그린 모드가 들어가면 RPM이 2000 이상으로 안 올라가고 180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미드 모드는 그냥 다양하게 뭐 한 4000에서 3,4천에서 변속을 하고 2000, 3000에서 가지고 노는 그 정도 느낌이고 이제 스포츠는 레드존까지 쓰는 그래서 이제 토크를 끝까지 쓰고 그냥 끝까지 쓰는 이제 그런 모드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네. 일단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괜찮죠? 창문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쪽 약간 어차피 이쪽은 잘 안 건드니까 이 그쪽은? 조명들에 관련된 잘 안 건드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핸들은요? 핸들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 쓰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왼쪽에 보니까 크루즈 네, 관련된 왼쪽이 버튼. 크루즈, 여기가 이제 음악이랑 볼륨.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뒤쪽에 뭐 깜빡이나 이런 거, 뭐 와이퍼 이런 거 위치도 괜찮아요. 이제 깜빡이가 이게 미니가 좀 독특해요. 원래 그래요? 네, 깜빡이가 이렇게 아래로 끝까지 내리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잖아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네?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반대로 다시 놓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리면 핸들을 끄었다 풀거나 다시 한번 쳐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저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원터치 아니면 꾹 누르면 이제 핸들을 돌리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쳐줘야 된다 이건데 익숙해지면 이거 아니면 못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BMW 5 시리즈 그 5302를 운전할 일이 있어서 이제 이걸 두고 그처럼 운전을 하는데 자꾸 이것처럼 이제 깜빡이를 치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미니랑 또 BMW랑 또 다르죠, 또. 이게 미니만 이래요. 제가 미니만. 알기로는. 다른 차들은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차량도 이렇게 끝까지 하면 유지되어 있다가 그렇죠. 다시 반대로 치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이 그냥 내려가다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쳐서 꺼야 된다.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런 거. 자, 한번 위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쪽? 위쪽에 위쪽. 있는 버튼부 위치와 편의성 어떠세요? 전투기 같이 생긴. 네,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툭 쳐도 되고 툭 당겨도 되는 전부 이게 다. 되게 편하다. 이렇게 위쪽도. 이것도 다 그냥 모션 자체가 다 똑같이 일관적으로 돼 있으니까 누르거나 이렇게 아니라 손이 안 꺾이니까 그냥 바로 툭툭툭 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자, 모니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모니터가 1, 2, 3, 4, 5, 6은 뭐예요,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막 그 FM, 그 라디오의 채널들을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쪽은 거의 건들질 않아서. 비상 깜빡이 위치는 좀 어떠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랑 자꾸 겹쳐요. 이 안전보조랑 겹쳐서 이게 같이 동시에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이게 꺼지거든요, 바로.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위치상으로는 되게 괜찮다. 위치상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더 좋았겠다. 네, 그렇죠. 이게 다른 데 있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옛날처럼 그냥 크게 동그랗게 하나 있고 근데 이렇게 나눠놔서 조금 불편할 때 있다. 급할 때 누를 때 동시에 같이 누르게 된다. 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공조기는 아까 좀 아날로그로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떠신지? 그냥 쓸만해요. 이게 하면 이제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굳이 눈이 아래로 안 가더라도
이제 대충 앰비언트 라이트에 나오는 요 컨트롤 오. 센터에 나오는 이걸 보고 불빛만 보고? 네 불빛만 아. 보고 대충 위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야. 뭐 이거 제외하고는 어. 요거는 안 나와서 네. 이거는 보고 해줘야 되는 불편함 제외하고는 되게 편하지 않나. 편하지 않나. 네. 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아, 이제 버튼 부분 꽉꽉 채워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여기 뭔가- 빠져있어. 여기도 빠져. 네, 여기도 빠져 있긴 한데. 이거 상위 트림은 또 있을까요? 상위 트림에는 아마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아마 그 통풍. 통풍이랑 열선 들어가고 네. 여기도 통풍 열선 들어가고 여기 아마 그 배기 배기. 그 JCW까지 올라가면 아마 그 가변 배기 껐다 켰다는 버튼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여기는 뭐 주차 그쵸, 센서. 센서. 자, 일단 이 밑에 쪽에 있는 버튼부는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편했어. 아, 편의성 상당히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조금 여기가 예. 그 진짜 제 위치에서 보시면 아는데 이거 이제 내부 순환 버튼 예, 있잖아요. 예. 여기 위에 요 버튼이 있잖아요. 예. 제 시야 기준에서 이걸 누르면 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안 보여요. 아. 여기에 가려져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꺼야 되는 좀 숙여서. 상황이 네, 상황에 생긴 그게 조금 불편한데 어차피 이 버튼 잘 안 쓰니까 상관이 없지 않나. 키가 큰 게 문제네요. 아, 그냥 제가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아, 들어요. 제가 높은 차를 좀 좋아해서. 높은 차 좋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한번 좀 내려볼게요. 아, 멋있다. 이쁘다. 네, 이게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타터 개인적으로? 네, 스타터. 그러니까요. 이거 스티커 아니죠? 근데 이거 그냥 순정으로. 네, 순정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어. 다 지금 완전 그냥 순정 상태로. 야, 여기는 하시는 뭔가 좀 PPF라도 좀 해서 이게 색깔 좀 안 지워지게. 그쵸. 아, 네.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자꾸 달아지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색깔이 살짝 좀 지워지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네. 음각을 새겨놓은 거라서. 그렇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스탑이 여기 보면 스탑이 있는데 이 네. 스탑이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스타트 버튼만. 아 무조건 스타트만 해라. 아, 네. 그런 경우도. 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보고. 자,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 편의성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완전히 내리고 쓰면 네. 또 안 내려가네. 완전 내려 쓰면 조그다이로 되게 쓰기가 편해요. 조그다이 이거만큼 쓰기 편한 게 없어요. 저는 살면서 쓴 것 중에 차에서 쓴 것 중에. 근데 이게 한 칸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도 이걸 쓰기가 와. 굉장히 각도가 불편해진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야 된다. 땜빵이 내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은 아까 다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BMW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정말요? 네, 저는 그 댐퍼가 딱딱한 느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노면 질감이 저한테 다 전해지고 댐퍼가 딱딱하고 이게 막 과속방처럼 넣을 때 쿵쿵하는 그 느낌을 너무 싫어해서 이제 뭐 주변에 M135i도 타시는 분이 있고 M3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 탈 때마다 항상 이걸 타다가 내 허리가 박살나던지 차가 박살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MW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딱 제가 느끼기에 BMW의 스포티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부드러운 세팅은 아닌 딱 그 중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BMW의 세팅에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들이 BMW를 가고 싶어 할 때 타기 좋은 차가 아닌가? 네, 물론 컨트리맨이 이제 3도어랑은 좀 느낌이 다를 거라서 좀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컨트리맨만 기준으로 봤을 때 스포티할 때 굉장히 스포티한데, 그러니까 단단할 때는 또 단단한데 부드러울 때는 또 부드러워서 일상 주행을 할 때 불편한 느낌이 없다. 뭐 BMW 개인적으로 제가 탔을 때는 이제 뭐 3시리즈 일반 320i나 뭐 520e, 520i가 아닌 이상은 좀 이제 스포츠 세팅으로 가게 되면 좀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괜찮지 않나. 이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더 그건 좀 단단해지죠. 그거 아마 제가 느끼기엔 차이가 없더라고요. 크게 차이는 못 느꼈다. 네, 이거는 그냥 딱 저는 제가 느끼기엔 진짜 RPM만. RPM만. 네, RPM만 차이가 있다. 자, 가속력인데요. 네. 가속력 아까도 이제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매우 너무 잘 나간다. 너무 좋다. 네, 솔직히 이 가격대의 소형 SUV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쉽지 않지 않나. 게다가 1500cc에 깡통인데 JCW는 또 얼마나 빠를지 진짜 상상도 안 될 정도고요. 이야.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이제 제 친구가 아반떼 CN7을 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냥 CN7.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직선주로해서 한번 그냥 풀가속을 했을 때 차이를 봤어요. 전 당연히 제 차가 질 줄 알았고, 아무래도 아반떼 CN7이 좀 날렵해 보이고 빨라 보이니까 물론 CVT고 DCT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미니가 이겨요. 점 됐나요? 네? 그 차는 이제 뒤로 점. 점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3단까지는 제가 져요. 3단까지 제가 조금 밀리는데 4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예 못 따라가요. 차이가 쭉 벌어져요, 그냥. 쭉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가속력이 아닌가. 네. 혹시 꿈속에서 네.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꿈속에서요? 네. 현실에서 말고? 현실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아, 있으니까. 그쵸. 아, 네. 이거 최고로는 160까지밖에 안 밟아봤어요. 160? 네, 160. 이게 이 차도 리미트 걸려 있어요? 리미트가 걸렸는지 아마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저도 어떻게 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력 혹시 160마력에 60토크인가? 아 이거 160마력? 네, 160마력. 그러면 160마력 160까지 밟아 보셨잖아요. 네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아, 확실히 SUV에다가 박스카 디자인이어가지고 네. 공기역 각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긴 해요. 차가 좀 아. 울렁울렁거리다거나 뭐 약간 풍절음도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편이고, 이게 되게 정숙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고 약간 차가 많이 울렁울렁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 국산차 어떤 거? 이제 차의 움직임이 롤이 네. 확실히 적어요. 그러니까 코너링을 돌았을 때, 빠르게 코너를 돌았을 때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네. 한 속도 한 몇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정감이? 120, 130까지는 그냥 음. 진짜 빠른지도 모르고 탈 정도로, 다음 110까지는 진짜 우습게 그냥 되게 부드럽게 가고 120부터. 제동력. 아, 제동 이제 최근에 눈이 한 번 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몇 번 이제 좀 꽉 밟은 적이 꽤 많은데, 풀브레이킹을 한 적이 좀 많은데 네.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 그래요? 네,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옛날에 티볼리로 눈길에서 똑같이 미끄러졌을 때 그 정도로 밟으면 차가 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멈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에서? 네, 눈길에서. 어.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한 것도 몇 번 안 난 적이 있고. 어.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되게 신뢰가 높은 편이어서. 눈길이 아닌 것이라면? 눈길이 아니어도 브레이크 성능이 되게 좋아요. 눈길이 네, 아니어서? 이게 체감적으로 이제 경보가 뜨기 전에 아, 이거 박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풀브레이킹 했을 때 생각보다 넓게 거리가 남아요. 막 국산차는 바짝 붙여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브레이킹 거리인데 네. 얘는 좀 널널하게 남아서 멈추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야, 테스트를 해보신 거세요? 아, 테스트는 아니고 이제 운전하다 상황이? 네, 그렇죠. 상황이 생기니까 아, 넣어놓고 그냥 운전하다가 그렇죠. 잠깐만 봤는데 이제 멈추면 생각보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괜찮다. 살았다, 다행이다. 코너링. 코너링은 뭐 상당히 이제 박스카 SUV인 거 치고는 괜찮다. 괜찮다. 물론 이제 외제차의 그 안정적임을 기대하고 오시면 되게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지만, 네. 일반 국산차 저는 이제 신형 스포티지랑 투싼은 이제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네. 동급으로 이제 경쟁 모델로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코너링을 똑같이 돌아본 적이 있는데 안정감의 차이가 달라요. 진짜 막 스포티지나 투싼 이제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꺾으면 얘는 그냥 부드럽게 꺾여지는 느낌?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어떠세요? 이게 ZF인지 DCT인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ZF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짜 변속면에서 답답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시내 주행, 일상 주행에서는 답답함이 없는데, 다만 스포츠 모드를 놓고 풀엑셀링을 했을 때 기어 변속이 좀 늦은 것보다도 변속 충격이 생각보다 심해요. 뒤에가 순간적으로 퉁 하고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변속이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아무래도 4기통에 1500cc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심하지 않나? 그 기어 변속을 할 때 뒤가 쿵 하고 밀리는 느낌? 이렇게. 네, 목 디스크 올 정도의 충격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누가 나를 바꿔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퀴가 툭 밀려요. 그래서 이걸로 확실히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일상 주행에서 전혀 불편함도 없고 되게 편하고 되게 좋은 기어인데 이제 풀엑셀링을 해서 이제 속도를 끝까지 RPM을 쓰면서 올렸을 때는 좀 많이 불편하다.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럴 상황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렇죠. 자, 스피커인데요.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깡통 옵션인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내 사이즈인데요. 뒷자리 실내 사이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뒷자리에 성인이 3명이 탄 적도 있었는데 네. 궁금해요. 상당히 괜찮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티볼리를 똑같은 3명이 탄 적이 있었는데 티볼리 에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친구가 토를 하려고 아주 난리를 쳐서 차에 갓길에 댔던 기억이 있는데, 티볼리 할 때는 약간 좀 풀악셀과 풀브레이킹을 이게 못하죠 그거는. 정숙 주행을 했는데. 정숙 주행을 해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가 제가 탔을 때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뒤에를 강제적으로 좀 늘려놓은 차라서 그 방지턱을 넘을 때 뒤에가 이렇게 꿀럭꿀럭하는 느낌이 굉장히 심해서 사실 뒤에 이해를 하는데, 뒤를 어떻게 들려요? 뒤에가 이제
그 티볼리 아머가 있고 에어가 있는데 에어 모델 뒤에가 한 20cm 정도 더 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가 엄청 흔들려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뭐 그거 감안하고도 되게 편해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타더라고요. 그때는 막 낑겨가지고 막 이러고 탔는데 지금 이게 그냥 아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폭이랑 이제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 전고까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넓어 하더라고요. 체감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체감이. 네. 등받이 각도나 뭐 그런 거 뭐 불편한 얘기는 딱히 없으셨나요? 네, 근데 이제 조수석이나 이제 여기나 똑같은 게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 차를 탔을 때 이게 당연히 조수석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그 위치 뭐라고 하죠? 예. 그거 위치가 당연히 있을 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그 시트 위 아래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움직이면서 왜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되냐라고 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럼 이제 그 위쪽에 이제 그 보시면 아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전벨트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게 있어요. 네. 아래쪽에. 거기에 그게 있어서 예. 그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타시면 아예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갈 때 네. 제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차에 내려놓고 조수석에 가서 열어드리고 이렇게 땡겨드린 적이 있거든요. 에스코트를 또 네, 해주고. 도저히 못 찾으셔가지고 네. 못 찾으셔서. 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불편함이. 자, 이거 폴딩 되죠? 네, 폴딩 됩니다. 뒷좌석. 트렁크 사이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이제 저는 에어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에어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SUV에서는 네, 그리고 그 공간이 트렁크가 위에가 있고 그걸 들면 아래 공간이 더 있어요. 약간 스페어 타이어 넣는 공간인 것처럼 그런 공간이 더 있는데 네. 그 공간의 효용성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깊어서 제가 그 공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 정리가 생각보다 잘 되죠.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좀 공간성 자체는 이제 티볼리나 이런 차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나. 좋지 않나. 저거 차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제가 일 때문에 계속 바빠가지고. 이게 차박이 될 것 같으세요? 아마 다리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조금 빼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똑바로 섰을 때? 네, 똑바로 쭉 누웠을 때 뭐 여기까지 시트를 접고 앞으로 최대한 밀고 해서 했을 때 밀고 아마 거기 이렇게 뚫린 부분까지 다 막고 하면 딱 들어가질 것 같긴 한데 네. 아무래도 앞에 텐트를 넣어야지 차박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뭐 할 의향은 있는데 아직 겨울이다 보니까 좀 네,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일단 가능하다는 거. 네, 뭐 텐트를 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트렁크를 연결하는 텐트를 사면 차박용 텐트를 텐트가 없으면요? 텐트가 없으면 아마 못 하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트렁크가 안 닫힐 것 같던데. 네, 좀 생각보다 좀 다리 때문에? 네, 다리 때문에. 그 좀 답답하죠. 키 좀 작으시면 괜찮죠? 그쵸. 아마 제 여자친구만 해도 충분히 닫아지더라고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17. 아니, 여자친구는 키. 여자친구가 아마 168인가? 야, 그러면 이 차는 170 정도면은 차박 가능하겠네. 그쵸? 그쵸. 예, 아마 그 정도 한 165에서 170 정도 사이면 아마 되지 않을까. 좀 많이 낑겨놓고 이제 완전 바짝 올려가지고 머리 공간 좀 불편하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종합적으로 후회되시는 게 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뭐 색상이나 등급,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약간 후회하는 게 네. 그래도 미니라고 하면은 이제 3도어잖아요. 네. 다 누구나 생각하는 그 3도어만의 그렇죠. 그 감성이 있잖아요. 미니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격대랑 그 미니 3도어 클래식 플러스 트림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제가 딱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플러스 트림이 들어가면 아마 이거랑 거의 등급 자체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3도어가 그래도 아무래도 미니를 사면 네. 3도어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아. 좀 다시 한번 산다면? 다시 한번 산다면. 3도어를 사지 않을까. 만약에요, 그 차가 그냥 모든 차가 다 빨리 나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저는 Q3가 단종이 안 됐으면 Q3를 샀을 것 같고요. 아마도. 네. 그러고 이제 Q3가 지금 단종된 상태고 뭐 아예 안 나오는 상태니까 그런 걸로 하면 이제 XC40을 아마 사지 않았을까. 볼보로. 네, 저는 그 완전히 그래도 SUV 틱한 SUV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티구안이나 티록이나 이런 SUV 같은 SUV를 좋아하는데 미니는 아무래도 SUV 같은 느낌은 좀 적은 느낌이지 않나. 이게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다 SUV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사실 3도어만 머리에 가득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다 작은 차다. 예. 맞아요. 작은 차다. 이거 뭐 작은 차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되게 큰 차인데 그거를 못 보여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아쉽지 않나. 제가 좋아하는 차량의 기준에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봐줬을 때 그렇게만 봐줬어도 만족감이 더 높았을 텐데. 네, 그죠. 근데 이제 뭐 다만 카푸어라는 소리 안 듣고 약간 그런 이미지는 좀 있죠. 왜 뭐 BMW 제가 만약에 3 시리즈 샀으면 누가 봐도 카푸어잖아요. 그건. 막 부모님 돈 뜯어와서 산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커 보이는데 네. 뭐 그런 건 좀 많이 적지 않나. 적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거 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건 따로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냥 완전 지금 새 차량, 새 상태.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그래도 미니 사시려는 분들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차 그쵸. 몰려면 차 고장나면 뭐 도대체 뭐 월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거 정비는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막연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뭔가 이 수입차에 대한 뭔가 벽이 좀 있으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이걸 살 때 이제 그 프로모션이 좀 많이 들어가서 엔진 오일은 평생 무상 교환권이 들어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당장 차를 고칠 데가 없잖아요. 지금 네. 신차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보증 기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유지비 폭탄이다, 막 뭐 월 200~300 벌어서는 유지도 못한다, 막 이 정도는 사실 아니긴 해요. 물론 저는 그거보다 더 벌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 차를 살 때 주변에 제가 외제차, 첫 차로 외제차 샀는데 좀 너무하지 않냐, 솔직히 어리기도 하고. 네. 차차 외제차는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외제차를 타면, 처음부터 외제차를 탄 사람은 다음에 외제차를 탈 때 아무 느낌이 안 든다, 원래 그런 유지비를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국산차를 탄 사람은 평생 못 산다, 외제차를. 유지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보험료가 차이가 편차가 없는 편이긴 한데, 네.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되시고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그러니까 보험료가 많이 싸신 분들은 외제차를 들어가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2배 정도에서 막 1.5배, 1.8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유지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차량에 뭐 들어가는 그런 고장성보다는 약간 그런 뭐 보험료라든지, 그쵸, 이런 유지비, 뭐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그건 아직까지는 체감을 제가 못 해본 것 같아요. 일단 들은 것도 없었고. 들은 것도 없고. 네. 자,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은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박스카다 보니까. 한 속도 한 몇 정도에서? 한 100만 넘어가도 풍절음이 들리긴 해요. 바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기 시작하면 한 90만 가도 막 100만 가도 풍절음이 막 좀 심하게 들리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 차가 진짜 딱 타서 시동을,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이제 문을 닫고 시동을 걸 때랑 문을 열고 시동을 걸 때 소리 차이가 꽤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가 방음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박스카라서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린다. 풍절음. 네. 태풍 오면요? 아, 그때는 운전을 안 해봐가지고. 태풍 오면 풍절음이. 저 아직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태풍 오면 한 50에서 들릴까요?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나요? 커뮤니티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딱 가자마자 바로. 네, 일단 근데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에 아시는 대표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긴 했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하다 보니까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네 사고 싶은 차 사라. 그게 네, 사실 그쵸. 네.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처음에 살 때 이제 중고차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냐, 완전히 가격대를 확 낮춰서 그냥 차에 돈 안 쓴다는 마인드로 중고차 트레일블레이저를 사냐, 아니면 이제 어차피 첫 차고 난 여유도 있고 이제 유지할 수도 있는데 조금 돈을 더 쓰더라도 마음에 드는 차를 타냐, 외차를 타냐, 이 차이였는데 대표님이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만약에 트레일블레이저 사면 솔직히 네가 아침에 출근할 때나 어디 갈 때 이렇게 앉아서 타도 만족감이 진짜 1도 없고 그냥 운전하는 건데, 이제 네가 원하는 미니를 사면 처음에 운전할 때 그 만족감 자체가, 이렇게 키를 들고 주차장을 내려가는 것 자체가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정답이에요. 저 되게 방금 전에 막 소름 돋았어요. 네, 저도 진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선택을, 근데 그 대표님께서 정말 말씀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선택을 잘하시. 자, 2차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나요? 일단 미친놈 소리를 좀 많이 들었죠. 일단 대부분 제 수입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이제 고정 수입 자체는 좀 낮은 편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도 좀 많고 프리랜서로서 받는 금액이 좀 많아서 일을 하나만큼 버는 그거라서 네. 좀 편차가 많이 크거든요. 네. 솔직히 이 나이 때 벌 금액이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버니까. 네. 근데 주변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미친놈이라고 많이 하죠. 카푸어라고도 많이 하고. 그런 의견 반이랑,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신차를 샀다 보니까 그래도 신차를 샀으니까 카푸어는 아니고 유지될 수 있으니까 샀겠지라는 반응도 반반이 있고요. 그 정도. 네, 그게 확실히 미니라서 부모님 차라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님 차 샀다, 뭐 부모님 차 막 끌고 해명하고 막 처음에는 막 해명도 막 하셨나요? 아니다, 내가 이거 해서 막. 아니 뭐 사실 해명할 가치가 없는 그쵸. 친구들이 아닌가요? 저를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사기사.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가 딱히 아직 그렇게 추억이 많은 차가 아니어서. 추억이 많은 차는 아니어서. 딱 티볼리에는 에피소드가 꽤 많은데 네. 막 제가 진짜 길 가다 고라니도 만나보고 정말요? 차 미끄러져가지고 박을 뻔하고 막 어. 그 눈길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미끄러지고 막 이런 거 많은데 이 차는 이제 산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이제 추억을 쌓아나가는 단계가 아닐까.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차를 배로 실어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갈 거예요. 대박, 진짜로? 네, 진짜로. 오, 대박. 와, 멋지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야. 목요일 날 오는 배편을 해서 이 차를 딱 싣고 갔다 올 건데 이제 걱정인 거 갔다 오면 6,000km가 됐지 않을까. 네. 너무 멋지시다. 야.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그렇죠. 예.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만큼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니라는 일단 그 기본 상식, 그러니까 미니라는 이미지를 딱 보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되게 가볍고 귀엽고 경쾌한 차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다. 진짜 오히려 반대, 완전히 반대인 차량이에요. 그냥 핸들도 묵직하고 브레이크나 엑셀도 굉장히 묵직하고 엔진 소리도 아까 타실 때 시동 딱 키면 네. 냉간 시동을 딱 키면 진짜 소리가 우렁차요. 어. 막 우웅한 소리가 진짜 웬만한 2급의 차량에서 안 나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귀엽거나 경쾌한 걸 기대하고 타시는 분들은 좀 많이 실망하지 않으실까? 근데 반대로 오히려 남성분들한테는 그 미니 귀엽고 장난감 차 같은 걸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스포티하고 이런 그런 감성적인 거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다 보니까 좀 미니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시지 않을까. 자, 구매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미니 사고 싶어, 좀 추천 좀 해줘라고 한다면은 등급을 혹시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저는 완전히 JCW 갈 거 아니면 아, 그냥 클래식이나 클래식 플러스 트림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미니의 정점은 JCW라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다음 차를 사면 3도어 JCW 사고 싶거든요. 아스리도 왜냐면 이 차에서 이 차를 타면서 만족감이 되는 부분이 JCW 가면 너무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사실 JCW 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상 주행을 할 거고 뭐 크게 타지 않을 거다. 그러면 컨트리민이나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식 팀을 사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3도어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플러스까지는 가셔야 돼요. 완전 클래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차에 막 진짜 좀 충격적인 수준의 깡통차라서 뭐 아무것도 없는 차라서 그래서 클래식 플러스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차량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미니에 대해서? 왜냐면 아무래도 그 돈 주고 미니를 살 거면 그 돈 주고. 네, 그 돈 씨죠. 딱 진짜 말하는 대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 돈 씨. 그 돈 주고 미니를 왜 사? 그 돈이면 3 시리즈를 사고 2 시리즈를 사고 1 시리즈를 사고 A3를 사고 A4를 사고 뭐 Q3를 사고 X3 사고 어쩌고저쩌고 그냥 미니가 마음에 드신 미니를 사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 차를 사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진짜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거든요. 네. 막 전시장 이것저것 다 가보고 막 중고차 매장 다 가보고 근데 결론적으로 미니에 대한 그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반도체 이슈로 어차피 다른 차량들은 못 사시는 상황이실 테니까.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에 나오면 이거 미니 추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 차량,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쾌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좀 귀엽고 가벼운 걸 원하는 사람들 한테는 조금 추천하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딜러분한테 듣기로는 이제 컨트리맨보다 3도어가 핸들이 훨씬 무겁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미 컨트리맨도 충분히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3도어가 더 무겁다고 하면 그걸 타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경쾌한 걸 생각하고 딱 차를 탔을 때 좀 많이 힘들고 불편하고 굉장히 짜증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스포츠성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니는 미니다. 미니는 미니다. 네, 미니는 그냥 미니다.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한 4점에서 3점, 한 8.9점 정도? 잠깐만요. 3.8이요? 네, 3.8 아니면 그러니까 한 4점 초반이나 중반 정도? 4.5 정도? 4.5? 네,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0.5점은 어떤 거? 이게 생각보다 그 감성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불편함들이 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들, 스마트 키가 버튼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도어 버튼으로 안 되는 거, 커맨 어댑티브 없는 거, 뭐 차선 유지 보조 없는 거, 사이드 미러를 코딩으로 넣어야 되는 거, 카플레이 코딩으로 넣어야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번거롭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 또 사실 건지, 아니면 2번 살 차는 아니다, 나는 다른 차 간다,
저는 약간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니를 되게 안 좋아하던 사람이고 그 돈 주고 그걸 회사에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돈 주고 난 그거 안 산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상황이 좀 꼬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차를 사긴 했지만 이 차를 사면서 이 차를 사고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제가 원래 다음 차는 무조건 Q5나 아니면 막 XC60 이런 진짜 SUV다 SUV 살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로망차가 막 랭글러, 디펜더 이런 차량이라서 근데 저는 다음 차를 사면 이 차를 타고 좀 바뀐 생각이 다음 차를 사면 그 3도어 JCW를 사고 싶어요. 약간 저는 이게 단적으로 이 차가 얼마나 매력적인 차인지를 보여주는 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 저도 뭐.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가 어디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미니. 그 코딩에서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예. 이거 시동을 끄고 켜는 이거 스탑앤고 기능 있잖아요. 예. 이게 자동으로 꺼져 있는 기능을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동 꺼져 있는 거 기능? 이게 시동이 껐다 켰다 하면 이게 풀려요. 그래서 지금 저도 코딩으로 넣어놔서 이제 계속 켜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여기 아니네. 이거는 꼭 코딩 업체에 가셔서 꼭 넣으셔라. 꼭 넣어라. 네, 이거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능이다. 끝. 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